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군사력을 현대화시키며 해군력과 공군력은 물론 모든 전력을 끌어올리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그러나 이 중국 공군에게 하여금 두고두고 굴욕으로 불리며 뒤떨어지는 중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과 함께 2015년 실시했던 잉지 2015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서 중국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 강국도 아닌 태국 공군을 상대로 공중전을 벌인 결과 일부 종목에서 4대 0으로 패배하고 전체 스코어에서는 42대 34라는 매우 굴욕적인 결과를 기록했는데요. 전세계 공군력 3위로 평가되는 중국이 공군력에서 최빈국이라 할 수 있는 북한보다도 8이나 떨어져 있는 19위 태국에게 이처럼 일방적인 패배를 겪었다니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이 사례에서 태국 공군은 중국 공군의 약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노려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이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하지 않고 방치했을 리가 없습니다. 태국 공군과의 공중전 훈련을 통해 드러난 중국 공군의 약점을 중국 공군의 영웅으로 불리며 테스트 파일럿을 맡고 있는 리중화 공군대교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리중화 공군대교가 분석한 중국 공군의 당시 취약점은 무엇이었으며 이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미래 중국 공군을 상대로 싸워 우리 군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중순 태국 공군과 중국 공군이 함께 태국의 코라트 공군기지에서 2주간 실시했던 잉지 2015 훈련은 양국이 함께 치른 사상 최초의 연합훈련이자 중국 공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제공권을 장악해야 하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훈련입니다. 당시 중국 공군은 난파10 소속 러시아제 수호이 계열 전투기들과 자국이 수-27을 연구해 개발한 제-21 전투기를 합동훈련에 동원했고 왕립 태국 공군은 수라타니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12대의 자스-39CD 그리펜 구형 전투기를 동원했는데요. 각국은 두 번의 전술 기본 기동훈련과 도그파이트라 불리는 근접 공중전 WVR 그리고 시계외 공중전 BVR 기상의 방공 시스템들까지 포함해 서로 공수를 교대하며 진행하는 연합 공방 작전 등 여러 가지를 훈련했습니다. 2019년 중국의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이자 테스트 파일럿을 맡고 있던 중국 공군의 리중화는 2015년 진행된 태국 공군과 중국 공군의 자세한 훈련 상황을 설명하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유출된 강연 자료에 의하면 훈련의 첫 번째 단계였던 기본 전술 기동 훈련에서 중국은 이틀 동안 공격 유효 횟수를 기준으로 따져볼 때 첫날은 16대 0, 둘째 날은 9대 1로 크게 앞서가며 자국 공군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 편대가 태국 공군의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 편대를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낮게 평가해서 그렇지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는 2개의 엔진을 장착한 쌍발 전투기인데다 추력대 중량비에서 태국 공군의 구형 그리펜 전투기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추력대 중량비는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값을 말하기에 단순히 이론적으로 볼 때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전투기의 기동성 및 가속 성능, 선의 능력이 높아 공중전에서 적의 꼬리를 조준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에너지 기동 개념을 고려하면 무조건 추력대 중량비가 높은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공군과 태국 공군 모두 실전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요소를 활용해 변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 전투기의 추력대 중량비는 러시아제 수-27을 거의 그대로 베낀 수준이기에 마찬가지로 1.07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반면 구형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는 F414 계열의 엔진을 하나만 장착한 단발 경량 전투기이기에 추력대 중량비가 0.97 정도로 더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태국 공군은 근접 공중전으로 중국 공군에 크게 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공군의 제-11 전투기들은 적외선 추적 방식의 PLA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더 빨리 태국 공군 전투기들의 꼬리를 잡으며 쉽게 승리를 거머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일째 실시된 2대2 공중전에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에게 19대 3 정도의 점수차로 크게 패배하며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더니 이후 3일 동안 진행된 공중전에서도 태국 공군은 중국의 제-21 전투기를 22대나 격추시키며 압승을 거뒀고 셋째 날 훈련 때 격추된 세대 구형 그리펜 전투기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단 한 개의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도 격추당하지 않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났을 때 최종 스코어는 42대 34였습니다. 4대 0이라는 스코어는 영국의 언론 매체 보도에서 거론되었으며 2주 동안 진행된 양국의 여러 훈련 과정 중 하나에서 나온 스코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태국 공군의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들은 총 42대의 제-21 전투기를 격추시켰지만 중국은 34대 이상의 태국 공군 그리펜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없었는데요. 표면적으로 볼 때 처음 우세했던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에게 역전당한 이유는 셋째 날부터 훈련의 형태가 육안으로 적의 전투기를 볼 수 없는 장거리 교전, 시계외 공중전 BVR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나름 BVR 전투를 수행했지만 미국제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태국 공군의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들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리중화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30km 이하의 근접 공중전에서는 중국 공군 전투기들의 공격 성공률이 64%에 달했고 태국 공군의 공격 성공률은 12%에 불과했기에 쉽게 압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30km에서 50km 정도 거리에서는 반대로 태국 공군의 공격 성공률이 64%로 공격 성공률이 불과 14%를 넘지 못했던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보다 더 먼 거리인 50km 이상의 거리에서는 태국 공군의 공격 성공률이 24%였던 반면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들은 공격 성공률이 0%로 태국 공군의 그리펜 전투기들을 전혀 명중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는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들이 가진 시계외 공중전 BVR에서 전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그들이 개발해낸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전되는 것과는 달리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요. 이처럼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들이 중장거리 공중전에서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개발해낼 것이라는 30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개량형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훈련에서 태국 공군의 그리펜 전투기 편대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근접전을 피해 먼 거리에서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 편대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 후 빠져나오며 치고 빠지기식의 전술을 구사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다음 훈련인 합동방공작전에서는 중국 공군과 태국 공군 사이에 실력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국군은 지상의 방공 시스템들과 함께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태국 공군의 공습을 막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태국 공군의 전술기들은 자신들을 요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중국 공군의 전투기들을 다수 제압하며 위협적인 공습 능력을 과시했는데요. 반대로 태국군이 지상의 방공 시스템들과 전술기들로 합동 방어를 실시하고 중국 공군 전술기들이 이를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하자 반대로 중국 공군의 전술기들은 태국군의 방공망을 뚫기 매우 어려워 갖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 공군의 구형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들은 근접 공중전에서는 몰라도 발달된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어 소-27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를 중장거리 전투에서 쉽게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물며 구형 그리펜 전투기들이 이런데 최신형인 자스-39EF 그리펜 NG 전투기의 경우 추력대 중량비가 1.249 수준으로 크게 올라가 제-21의 1.07을 크게 상회합니다. 제-21 전투기들이 구형 그리펜이 아닌 신형 그리펜 전투기를 상대할 경우 근접 공중전에서조차 처참하게 대패하고 말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리중화는 이 같은 여러 훈련 결과들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며 중국 공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BVR 전투에서 성능 부족을 드러내 패배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지만 조종사들의 문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먼저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면의 위협에만 신경 쓰고 측면에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근접 공중전에서 중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태국 공군의 그리펜 전투기들이 빈번하게 뿌려대는 플레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 아직도 태양의 눈부신 빛을 이용해 자신을 은폐하려 하는 구식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돌격기와 적기를 소탕하는 역할을 맡은 전술기들 간의 전술 배합이 부족했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중국 공군 전투기들은 태국 공군 전투기들과의 교전에서 기동 회피가 맹목적이었고 전장 정보를 장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거리에서 발사한 유도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할지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지 못했다며 중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역량이 아직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반면 리중화는 태국 공군의 경우 실전에 매우 가까운 전술을 세워 훈련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전투기들은 중국 공군기들과 달리 먼 거리에서 다양한 목표를 상대로 공격하되 치고 빠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원형을 그리며 기동하고 교대로 방어와 공격에 나서면서 중국을 압도했다는데요. 태국 공군이 이처럼 높은 작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나토의 작전 원칙을 따르기 때문 나토는 훈련 내용 그 자체가 작전 내용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며 훈련을 실전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아무리 중국 공군의 문제가 많다지만 이처럼 비교적 뛰어난 교전 능력을 갖춘 태국과 매년 훈련을 진행해오며 문제점들을 극복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태국은 2017년, 2018년, 2019년은 물론 2022년에도 합동훈련을 진행했으며 중국은 나토식 공중전을 수행할 줄 아는 태국과의 훈련과 피드백을 통해 갈수록 대응 능력을 키워가고 있기에 그들의 졸전을 언제까지 지적하고 비웃기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또한 4.5세대 플러스급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국산 KF-1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고 각종 항전 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등 뛰어난 공중 전력을 확보해가며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지만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적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전술을 훈련하거나 태국 공군처럼 적들의 취약한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